아니 무슨 부동산이 끊임없이 상승하나요? 요새 부동산 하락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기라고 표현함이 타당합니다. 오늘은 한 예비부부의 사연을 듣고 고민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예비부부는 직장생활을 5년 정도 했고 2명이 저축으로 모은 돈은 다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양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가용 가능한 금액은 총 3억인데 이 3억을 가지고 서울 내에서 신혼집을 찾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서울에서 신혼부부 아파트 마련하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이 예비부부의 경제적 마인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한 선배로서 부동산 투자의 선배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전세로 살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매입을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요. 집주인의 투자를 도와주는 오로지 집주인을 위한 것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대략 3% 정도잖아요. 집주인은 집을 제공함으로써 연간 300만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나는 1억을 돌려받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는 이미 하락을 했고 결국 2년 전에 그 1억은 1억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억이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전세금 3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 부동산을 여기저기 알아보니 예전 그 가격보다 너무나 높아진 것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그때 집을 살 걸이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집주인은 웃고 있어요. 남의 돈 1억으로 나의 레버리지 효과는 극대화되었고 남이 대신 그 집에 살아 주었고 남이 대신 관리해 주고 게다가 집값은 오르고 완전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거래만 이렇게 하고 계신데 1년 동안 수익을 꾸준하게 얻는 사람들이 정말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3명의 거래자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매수자, 하나는 매도자, 그리고 공매도입니다. 이 매수인과 매도자는 주식을 거래하는 목적이 서로 같습니다. 둘 다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이 심리가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공매도라는 것은 내일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오늘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내일 하락한 가격에 제가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공매도는 하락에 투자하는 역배팅의 한 종류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만 오로지 이 두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목적이 같기 때문인데요.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이 공매도라는 것이 존재를 할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오로지 매수인과 매도인만 있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 끊임없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 그 자체가 토지를 보유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토지는 부중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 재화입니다. 간척 매립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재화이잖아요. 한정된 재화이며 공급은 일정한데 아파트 건설 같은 걸로 토지에 대한 수요만 꾸준하게 증가가 되니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이유죠. 게다가 한정된 토지에 건물을 다 지어버리면은 남아있는 토지는 희소성이 생기게 돼서 또 가격이 더욱더 증가가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부동산이 끊임없이 상승하나요? 요새 부동산 하락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기라고 표현함이 타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1원이 가장 비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가 집주인에게 준 그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준 시점부터 가치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서 금을 보유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이상 전세로 절대 살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편은 이 3억을 가진 신혼부부가 본인들의 소득으로 과연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